이용돈 선우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네, 좋은 아침 좋은 하루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오늘은 드라마 전문가 모시고 아니 지난번에도 나오셔서 네네. 또 뭐 이민법 또 가정법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좀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꼭 한번 다시 모시고 아니, 이제 정기적으로- 가정법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싶었거든요. 저희는 정기적으로 모셔야 된다고 네,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막 억지로 일단 약속을 받아내고 네. 오늘 와주셨는데 잘 지내셨습니까, 제인정 변호사님? 네, 다시 봐서 반갑습니다. 소의 대표로 계시는 제인정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사실은 뭐 참 없었으면 좋겠지만 결혼하신 분들, 부부의 연을 맺으신 분들의 거의 50% 이상이 사실은 다시 갈라서는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행히도 다시 갈라서는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행히도 그렇습니다. 네, 예. 이게 좀 뭐 미국이 그건 뭐 선두주자고 아직까지 그 수치에서는 뭐 지금 그래도 1등 달리고 있죠. 이혼율에서는. 저희가 수치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꼭 수치로.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담하고 또 네. 이혼 소송을 진행한 젊은 세대들이 더 특히 자녀가 없고 이런 경우에 또 자녀가 있더라도 네네. 또 약간 자라서 환경이 좀 다른지 모르지만 한국에서 이민 오신 1세들은 그래도 가정을 지켜야 된다. 아이 때문에 이혼할 수 없다 이런 그 유교적인 사상이 되게 강한데요. 네. 미국에 있다 이런 그 유교적인 사상이 되게 강한데요. 네. 미국에서 이렇게 저희가 젊은 세대들 이혼할 때 보면은 상당히 자기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연애를 할 때는 모든 게 이렇게 막 핑크빛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이렇게 소득차가 이렇게 심한 경우에 이제 와이프가 예를 들어서 일 안 하고 알아도 네. 내가 다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야지, 먹여 살려야지 이렇게 하고 그게 있다가 아니죠. 이렇게 살면서 한 3, 4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이제 핑크빛이 약간 도로 와이스로 바뀌면서 내가 이게 무채색으로 바뀌어버리는군요. 네, 현실과 맞닥뜨리면서. 네, 약간 경제적으로 많이 그쵸? 계산을 하는 그런 약간 경제적으로 많이 그쵸? 계산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고요. 아니 최근에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보셨던 드라마 네.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부부의 세계. 우리 변호사님도 그- 혹시 보셨나요? 저희 직원들이 너무 네네. 드라마틱하다 아니, 그래서 그래도- 이혼하고 관련돼서 그렇죠. 저도 봤습니다. 예. 와. 아니 그런데 이제 부부의 세계를 보면은요, 이게 부부의 세계가 딱 좋은 게 뭐냐면 그 남자 주인공 김희애 씨 남편 이름이 뭐죠? 이태호. 이태호. 극중 인물. 극중 이태호. 인물 이태호가 결국은 2번 헤어지잖아요. 네. 첫 번째 와이프랑도 헤어지고 또 두 번째 와이프하고는 첫 번째 와이프를 못 잊어서 또 이게 빌미가 돼서 헤어지고. 뭐 여러 가지 이유 차이인 때문에. 거죠. 예,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이경영 씨한테 그러니까 장인어른한테 뺨 맞고 가방 하나 툭 던져지고 이제 서류 정리 다 끝났다고. 서로 다 본인은 알지도 못하는데 서류 정리까지 다 끝났다 그러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캘리포니아는 좀 저렇지 않? 그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전문가로서. 네, 변호사. 드라마기 때문에 네. 다 극화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극화돼 있는 거죠. 과정을 다 극적으로. 보여주려면 아마 그 16회 못 끝냈을 것 같아요. 변호사 만나고 조언 받고 하는 거 네, 했으면 소송 그게 못 끝난다. 들어가고. 네, 그렇지만 제가 네. 그거 보면서 원한 여자분은 모든 재산이 음. 아버지한테서 받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미국식으로 개입을 해보면 예. 결혼을 했더라도 양가 집에서 따로 기프트로 준 재산에 대해서는 미국 법에 따라서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미국 법에 따라서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이태호는 권리가 없는 거예요? 줬을 때 네. 그거를 와이프를 보고 네. 친정 부모가 준 거기 때문에요. 네네. 명의를 뭐 이렇게 미국 같으면은 계약서를 만들어서 이거는 내가 기프트로 내 딸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사이한테 공동으로 준다는 서면 계약이 있어서 그 성격, 재산의 성격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서류가 없이는 일반적으로 양쪽 집 부모가 준 서류는 각자의 것이지 그걸 별도 재산이라고 하거든요.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쫓겨는 않는 거네요. 네, 이경영 그쵸. 씨가 쫓아내는 거는 준 것도 자유지만 쫓아내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러네요. 그러기도 하고 그랬구나. 이영돈 씨 좀 자세히 안 보셨겠지만 그 이경영 자세히 안 씨, 보죠. 네. 장인이
미리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걸로 해서 철저한 그 준비를 하셨군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예. 장인어른 감시도 입장에서 했고 자기 딸 또 입장에서 했고 자기 딸을 사랑하는 장인 입장에서 잘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 드라마라는 게 각자의 생각에 맡기는 편이 네. 일반적으로는 맞는 것 같고요. 네. 제가 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거는 미국하고 틀린 점은 아직도 아, 한 유교적인 맞아요. 생각들이 그 드라마상에도 그게 좀 보이셨나요? 네 음. 부모가 관여하는 거는 맞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생활이나 관계나 이 모든 것들을 너무 쫓아다니면서 투머치다. 하는 것들이 그 한국의 이혼 사유 중에서는요. 네네. 네. 한국이요. 네. 존속 그러니까 그게 장인 장모 뭐 이렇게 시부모님 이런 분들하고 배우자가 심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내지는 부당한 대우를 했거나 하는 것들이 이혼 사유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시집살이가 너무 심하다든지 네. 뭐 이런 거 그거를 네네.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런 네네. 게 아예 민법 조항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결혼해서 사는데 우리 엄마한테 너무 못해. 나 얘랑 네. 못 살아. 이런 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게 이혼 제가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오. 심한 시집살이 뭐 이런 걸로 네네네. 인해서 예, 그러니까 제가 정신적 고통, 뭐 오. 경제적인 뭐 네네네. 자유, 네, 그러니까 제가- 정신적 고통, 뭐 오. 경제적인 뭐 네네네. 자유의 뭐 구속이나 이런 네. 것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뭐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뭐 그쵸, 그쵸. 2015년에 성격 차이, 없어진 뭐 간통. 간통죄, 뭐 이런 거 이외에도 오. 또 한국은 또 이렇게 이혼 사유를 제가 이렇게 보면은 가족을 부양하고 또 같이 동거를 해야 되고 협조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 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또 그게 거꾸로 이혼 사유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지극히 유교적인 부분이 아직도 아니, 남아 우리 있네요. 많이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이 헌법 위에 정서법이 있다라고 뭐 이런 얘기를 농담적으로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게 이혼 사유가 이렇게 배우자의 뭐 일방적인 외도나 그런 것들이 외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현 방법이 있군요. 네네네. 유책 사유 뭐 이런 식으로 네네네. 예, 뭐 그래서 뭐 일방적으로 뭐 유기를 당했을 때 유기를 당한다는 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동거의 의무를 안 지키고 안 집에를 뭐 지키고, 몇 달치 안 딴집- 들어 얘기한 것처럼 뭐 동거의 의무를 안 지키고 안 집에를 뭐 지키고 몇 달치 안 딴집 들어온달지 살림을 한다거나. 네. 예. 돈을 와이프가 일 안 하는데 생활비를 뭐 1년치 안 준달지 뭐 이런 것들이 한쪽을 유기한 그런 사유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단 이제 저희가 부부의 세계로 이제 시작은 했지만 일단 캘리포니아에서 이혼 시작은 했지만 일단 캘리포니아에서 이혼 절차나 자격 요건 뭐 이런 부부 공동 재산 네, 저희는 이제 캘리포니아에 좀 네, 들어와서 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질문이 이제 저희가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실제로 만나 보시면요. 네. 일단 변호사님 주소 듣고 오는 거잖아요. 일단은 많이 다들- 듣고 예. 이렇다더라.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근데 예. 실제로 와서 대화 나누다 보면은 답답한 경우가 많이 있으셨나요? 어떻습니까? 네,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에 대해서 너무 많이 모르고 계신 부분들이 제가 이렇게 기회가 되면 이렇게 방송을 통해 좀 알려드리고 싶은 사항인데요. 오늘 조금 알려드려야겠네요. 여러분. 그렇죠. 네. 네네. 부부의 세계는 어디까지나 한국 법이고요. 네네. 맞아요.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모든 한국에서 이혼 사유를 원하는 거에 대한 사유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사유가 필요 없다. 예를 들자면은 화해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부조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도저히 이렇게 화해와 뭐 이런 걸로 네, 다시 미국에서 돌아갈 수 성인은 이제 없는? 18세 이상의 이 성인이에요. 네. 네. 근데 이민법상은 21세 미만이 이제 미성년자예요. 네. 그래서 약간 그 규정이 다르거든요. 아니 이제 미성년자예요. 네. 그래서 약간 그 규정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18세 이상의 성인은 부모의 동의 없이 아무나 결혼도 할 수 있지만은 이혼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네. 이혼을 하는데 한국처럼 어떤 그 이혼 사유를 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냥 내가 너랑 더 이상 살기 그러니까 무슨 뭐 외도니 뭐 알코올 중독이니 가정 폭력이니 이런 사유를 전혀 필요하지 않고 양쪽이 일방적으로 일단은 이혼 소송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잘 산 것 같은데 갑자기 그냥 내가 싫어 이러면은 이혼 진행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영어로는 그 이혼 진행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영어로는 오. 그거를 irreconcilable difference. 음. 그러니까 화해할 수 없는 차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성격 차이랑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네. 또 한 가지 사유는 영구적으로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을 한 배우자가 상실한 경우에도 한국식 같으면은 그런 경우도 아마 그 이혼하는 게 쉽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요? 네. 영어로는 이제 permanent legal incapacity to make a decision. 그러니까 한쪽 배우자가 전혀 아무런 능력 없이 의식도 없이 이제 있는 상태에서 도덕적으로는 의무가 아니라는 그 문화의 백그라운드가 좀 틀리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자기 행복을 위해서 선택한 거고 선택을 다시 이렇게 취소가 아니라 원점으로 돌려보내는 게 부부로서 살다가 싱글 라이프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어떤 사유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미국 법의 근간이에요. 그렇군요. 그렇지만 합의를 하는 경우하고 합의를 하지 않고 이혼을 시작한 경우는 누구든지 시작은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결혼하면서 쌓아놓은 재산도 있을 수 있고 또 부득이하게 부채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고 그렇죠. 꼭 있는 것만이 아니라 부채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고 그렇죠. 꼭 있는 것만이 아니라 부채도 공동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을 테고요. 맞습니다. 네, 많은 네. 분들은 이제 캘리포니아가 뭐 커뮤니티 프로퍼티 제도를 택한다. 그러면 남편이 벌은 돈, 또 내지는 와이프가 벌은 돈, 부부가 공동으로 벌은 돈을 반을 나눠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네. 근데 요즘처럼 이렇게 불공기가 오고 사업을 남편 혼자 이름으로 했더라도 그 사업체에서 생긴 부채의 거의 대부분이 네. 부부 공동 재산에 어태치가 들어올 수 있는 공동 라이어빌리티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고요. 네. 또 재산인데. 특히 또 자녀가 음. 있는 경우는 자녀는 뭐 두 사람이 그래도 한때 이렇게 사랑해서 낳은 인간이잖아요. 네. 근데 어리기 때문에 결정 능력도 없고 스스로의 독립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도 없기 때문에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에서는 특히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의 이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네. 다 상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로 아이들에 관한 거는 뭐 리갈 커스터디가 어떻게 되는지도 결정을 해야 되고 누구한테 양육권이 있느냐. 네. 한국은 양육권이 그렇게 미국에 비해서 자세하게 나눠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리갈 커스터디요. 아, 그렇습니까? 네, 리갈 커스터디는 주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건데요. 네. 아이의 뭐 교육 문제나 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아파서 갑자기 수술을 받게 됐다. 네. 그러면 병원에서도 한쪽 부모의 동의만 필요한 건지 이혼을 했더라도 양쪽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건지 그런 되게 디테일하네요. 네 그런 와. 거를 제대로 정해놓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너무 번거로워지고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이혼할 때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네. 이런 리갈 커스터디 또 우리가 뭐 잘 아는 뭐 연예인 중에 탐 행스나 이런 탐 행스가 아니고 누구죠? 탐 크루즈요? 탐 크루즈. 네네네. 탐 크루즈 같은 경우도 그 수리를 그 사이언톨로지 이런 데다가 교육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 와이프가 그런 거 원하지 않아. 케이리 홈스. 네. 원하지 않죠. 케이리 홈스가 원하지 않고 네. 이런 것들이 종교적인 것도 아이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립학교 보내면 이런 걸 못 느끼지만 그쵸, 그게 그쵸. 종교 영향을 받게 되면 아이의 인생에 어떤 생각이나 가치관도 관념을 바뀌죠. 가치관을 예. 바꾸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리갈 커스터디에 해당하거든요. 아,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피지컬 커스터디가 있어요. 네. 네네. 근데 피지컬 커스터디는 아이는 또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양쪽 부모가 서로 보겠다. 이렇게 많습니다. 그럼 뭐 여기 반 있고 저기 반 있고 이럴 수 있지만 그게 정서적으로는 좀 안 그렇죠. 좋겠네요. 만약에 그러면. 맞습니다.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아무런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이제 뭐 5세 미만의 학령기 미만 아이하고 또 학교를 다녀야 되는 아이 있잖아요. 뭐 프리스쿨서부터 하이스쿨까지. 네네. 왜냐하면 이혼을 할 때 판결 8세가 될 때까지 그런 양육권 문제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로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네. 아이의 커스터디에 관한 거는 주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이나 토요일까지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 경우에 아이를 주로 케어를 하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이런 거죠. 네. 그런 거를 우리 피지컬 커스터디를 갖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헤어진 한쪽 부모가 아이가 보고 싶은데 월요일도 보여달라, 뭐 수요일도 보여달라, 토요일도 보여달라. 그러면은 헤어지고 나서도
항상 대화가 잘 되면은 애초에 이혼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근데 성격상의 차이가 합의를, 이런 예. 것 때문에 맞아요. 이런 예. 것 때문에 맞아요. 이게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아이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미국의 법 기준은 뭐가 아이의 베스트 인트레스트인가 아이를 위주로 생각하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혼하다 보면은 제가 늘상 남자든 여자든 아이의 베스트 인트레스트를 생각하다 그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네. 80% 이상은 한국 분들이 되게 이렇게 다혈질인 그 이모셔널한 게 되게 심한 편이에요. 실제로 네. 이혼 때문에 이야기 나누다 보면은 더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듣기는 하는데 머리로만 듣고 이렇게 가슴은 되게 감정적이어서 상대방을 약간 이성적이지 못하고 네, 증오하거나 미워하거나 또 분노해 있거나 이런 상태에서 아이를 오히려 어떤 그 협상의 도구로 쓰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도 때가 이제 되게 보신다. 많아요. 네, 네, 네. 갖고 있지 않은 다른 쪽 배우자가 아이를 볼 수 있는 한국말로는 그걸 접견권이라고 하죠. 네네. 영어로는 그 비지테이션 라이트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비지테이션 라이트도 뭐 할러데이에는 어느 날 누가 엄마가 볼 건지 아빠가 볼 건지 그다음에 애 생일 때는 또 누가 볼 건지 네. 또 그다음에 애 생일 때는 또 누가 볼 건지 네. 또 여름 방학 때 겨울 방학 때는 누구랑 지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어서 이게 자세하게 다 이렇게 세세히 정하는 겁니다. 복잡하네요. 생각보다. 네, 아이가 있는 아이 경우는 문제는. 간단하지가 네, 네. 않죠. 네. 근데 예전에는 오히려 막 더 이렇게 했지만 최근에 한국에서 들려오는 뉴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안 보겠다라는 뭐 그런 도 있는데 추세가 좀 바뀌는 건 좀 느끼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부모는 부모다 어떤 이런 추세인가요? 지금 이렇게 쭉 그동안 케이스를 보면. 저희가 아이 때문에 이제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네. 제가 겪어본 미국에서의 케이스들은 그래도 아이를 서로 안 보겠다고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미국 같은 다행이네요. 경우는. 다행이네요. 네. 오히려 다행입니다. 네. 그러니까 더 보려고 하다 보니 네, 이제 합의점이 서로 아이를 보겠다고 하는 측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그 약간 사회 보호 생각에 한국보다 훨씬 더 잘 돼 있고요. 네. 특히 자녀 중에 핸디캡이 있거나 디서빌리티가 있는 경우에 한쪽 배우자가 기피를 하고 안 보는 경우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아이고. 아. 네. 네, 근데 이제 여기는 뭐 IHSS 이런 거에서 아이를 보호해주고 뭐 케어도 해주고 하는 그 사회 보장 제도가 제가 보니까 한국은 제가 볼 때 아까 얘기한 유교적인 사회관념에 따라서 이렇게 편견. 네. 이혼을 한 거에 대해서 특히 여자분에 대한 편견이 너무 심하죠. 처음에 우리가 얘기한 부부의 세계처럼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되게 팽배해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미국에서는 그래도 남자가 돼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한 것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고립된달지 이렇게 놀림을 받는달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없어서 그쵸.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오늘 제인종 종합법률사무소의 제인종 변호사님하고 함께 가정법의 그 첫 번째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와 함께 가정법의 그 첫 번째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눌 게 많은데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한국에서의 어떤 경험담 같은 것을 들으셨던 거 그리고 우리가 한국 드라마도 많이 보고 이러는데 이제 예를 들면 부부의 세계 같은 드라마도 부부가 뭐 이혼하는 장면들이 거기 참 많이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그 의사생활인가에서도 그 바람피는 대기업 회장님 아내분이 절대 이혼 못 해준다고 하면 못 하는 거더라고요. 보면은 거기서 네, 할 수가 없습니다. 예예 뭐 한국에서는. 난 절대 못 해주겠다 그러고 버티고 그쵸. 이런 장면들이 좀 자주 나와요. 그런데 그런 거하고 현재 우리 캘리포니아 특히 미국은 주마다 또 조금씩 다르죠 이런 게 네, 법 자체가 특히 미국은 주마다 또 조금씩 다르죠 이런 게 네. 법 자체가. 네, 미국은 이렇게 네네. 아시다시피 50개 주로 이루어진 연방 제도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연방법으로 하는 것들에 예를 들면은 뭐 이민이 뭐 주마다 다르면 안 되지 않겠어요. 네네네. 그다음에 뭐 아, 특허를 뭐 알라스카에서 받았는데 하와이에서는 안 된다 할지 그러면 또 안 돼. 우리가 파산을 뭐 연- 빚이 연방법으로. 있어서 네. 파산을 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빚이 1밀리언 파산했는데 뉴욕 가서 하니까 뭐 뉴욕으로 쫓아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이런 것들은 아예 법이 연방법으로 처리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민사상 계약에 따른 뭐 이런 상법 네. 네네네. 또 형법 이런 상법 네. 네네네. 또 형법은 연방과 주법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정법 이런 거는 각 주법을 따라서
이렇게 시행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가 시행하는 가정법에 따라서 이거를 시행하도록 이제 수속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는 이혼하는 경우에 결혼 기간에 따라서 또 이혼 수속이 달라진다는 그런 말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주마다 이거는 틀릴 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결혼이 약식 이혼과 정식 이혼 이렇게 한국말로 하면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어요. 네네. 그럼 어떤 사람이 약식이 있겠어요? 네네. 그럼 어떤 사람이 약식 이혼을 할 수 있냐? 네. 약식 이혼은 둘이가 같이 동의하는 경우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인트 피티셔너라고 해요. 네. 한국에서 합의 이혼 뭐 이런 네, 그러니까, 합의 이혼만 할 합의 수 있는데 이혼, 네.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결혼 중에 생긴 두 사람의 부채가 차를 제외하고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결혼 전이나 결혼 이후에 각자의 별도 재산 또는 부부의 공동 재산이 부채를 제외하고 또 차 한 대를 제외하고 타는 차를 제외하고 43,000불 미만이고 네. 더불어서 아이가 없어야 돼요. 음.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둘이 합의를 하면 약식으로 이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게 약식 이혼이라고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외의 모든 케이스는 일방적 이혼이나 합의 이혼이나 일반 이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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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 그래도 제가 보면 약식 이혼이 몇 가지 서류를 서로 교환하고 하는 절차를 좀 간단하게 해주고 둘이 다 합의했기 때문에 또 이의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조인트 피티션 같이 청원하는 청원서하고 판결문을 동시에 접수할 수 있고 그러니까 머리 아플 일이 별로 없는 그러네요. 그런 베니핏이 네. 이 약식 이혼도 제가 보면은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약식 이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도 일반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 이혼은 처음에 청원은 뭐 합의를 하든 안 하든 제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네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한 다음에 상대방이 모르면 안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상대방한테 이 피티션 dissolution of the marriage라고 하거든요. 이제 직역을 하면은 결혼의 해체. 근데 결혼의 해체가 곧 이혼이에요. 그렇죠. 네네네. 네네. 그러니까 이 이혼 청원서를 상대방한테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하는 것도 이렇게 하자가 있게 전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당사자가 전달하는 거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아 본인이 전달하면 또 안 돼요? 네. 왜냐면은 진짜요? 얼마든지 거짓말할 소지가 있잖아요. 전달 안 하고도 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러네요. 아, 그래서 진짜 이- 디테일하네요, 미국은. 네, 서류 전달은 꼭 제3자가 있은 사람이 가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이 소장을 전달했다는 거를 법이 원하는 프루프 오브 서비스 양식에 다 선서 증언식으로 적어서 법원에다가 파일해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돼 있어요. 다 많이 다르네요. 이 약식 이혼에서 그러면 아까 부채 얘기도 하셨지만 아이가 없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미성년자 아이가 없다는 그러니까 아예 아이가 태어난 적이 아이가- 없어야 돼요. 네, 아이가 자식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지가 않아요. 약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결정하고 상의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제가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이제 그 스파우스 서포트 네. 배우자를 누가 얼마를 양육비를 줘야 되는지 또 차일드 서포트를 누가 어떻게 줘야 되는지가 그 커스터디하고 비지테이션의 타임 스케줄 또 상대방의 인컴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아이가 있는 경우는 약식 이혼을 하는 것이 거의 제가 봐도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렇죠. 질문 잠깐 드릴 게 있으면 이제 한국식으로 딱 생각해 보면 뭐 무조건 이제 위자료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한국에서요. 네. 그래서 남자가 무조건 여자 해주는 거 이런데 제가 언뜻 듣기로는 굉장히 미국 그 유명한 변호사 여자분이 그 남편 생활비하고 뭐 이런 걸 해갖고 엄청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남녀 성별 때문에 뭘 줘야 되고 이런 게 아예 아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해 주시면요. 스파우설 서포트라고 하는 네. 배우자 네. 양육비랑 그래서 배우자한테 간에 서포트하는 그 비용은 두 배우자한테 간에 서포트하는 그 비용은 두 배우자의 인컴 수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네. 결혼을 해서 사는 기간이 만약에 10년이에요. 네. 근데 한쪽은 뭐 의사라서 한 달에 2만 불을 벌었고 네. 나머지 한쪽은 사무직원으로 일하면서 한 달에 3천 불을 벌었어요. 네. 네. 그러면은 그게 남자 여자 상관없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죠. 성별에. 네네. 성별 네. 상관없이. 그럼 네. 우리가 이 결혼 생활을 이제 스테이션 오브 더 라이프
during marriage, 그러니까 결혼 동안의 생활을 유지했던 거를 헤어지면서 남남이 될 때 미국 법의 근거는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인컴이 많은 한 배우자 이렇게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10년 살았으면 5년은 책임져라. 맞습니다. 오, 네. 네. 그래서 결혼 기간이 길면 길수록 스파우스 서포트를 해야 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혼 상담 또 수속할 때 이렇게 소득 격차가 많은 부부일수록 내가 여지껏 또 벌어서 한국말로 먹여 살렸는데 앞으로 또, 이렇게 많은 돈을 이렇게 오랫동안이나 줘야 되냐고 아, 이렇게 한숨을 짓는 고소득자들이 꽤 많으신데 그거는 법이기 때문에 아, 그런 피할 법이 길이 있었군요. 없습니다. 여자인데 여자는 변호사, 뭐 의사 이런 어떤 직업이 고소득자. 있어갖고 프로페셔널 직업이 있어갖고 소득이 많고 네. 남자분은 여자는 그거 하는 동안에 뭐 비즈니스 한다고 망하고 또 망하고 또 망하고 이래서 소득이 없다. 그러면 어쨌든 말씀하신 반 기간 동안은 뭘 도와줘야 돼, 서포트 해줘야 되네요. 여자 아니라 뭐 누구래도 맞습니다. 도와줘야 돼, 서포트 해줘야 되네요. 여자 아니라 뭐 누구래도. 맞습니다. 오. 배우자가 여자든 여자든 남자든. 남자든 상관없고요. 더 나아가서 네, 네. 아무 일도 안 하시는 분은 제가 볼 때 또 시간도 많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여자분들의 경우가 조금 더 많지만 네, 네, 네. 약간 쇼핑 중독 또 이렇게 도박 아, 원래 진 빚들도 꽤 많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근데 모르게 빚을 졌으면은 한쪽은 책임이 없냐? 빚도 반반을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비밀이 많은데 좋은 쪽으로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잖아요. 비밀이 네, 많다는 것 자체가. 좋은 쪽으로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잖아요. 비밀이 네, 많다는 것 자체가. 비밀을 좋은 거는 뭐 비밀을 유지할 이유가 없죠. 네. 그래서 이렇게 결혼 생활 중에 제가 보면은 네. 한국 분들이 대화가 많지가 않은 거를 느낄 수 있어요. 아, 상담을 받아보면요. 네네. 그래서 상대방이 뭐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상담을 받아보면요. 네네. 그래서 상대방이 뭐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배우자가 이거는 남편이 하는 거라서 나는 전혀 모른다. 근데 그쵸. 그게 이렇게 꼭 잘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사회생활을 뭘 하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너무 이제 간섭을 또 많이 하면은 피곤한 생활이 비밀이 참. 좀 작도록 가능하면 없도록 이렇게 네. 노력을 하신 분들은 잘 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네요, 또. 네. 네, 아니 근데 남자들이 교육받기를 네. 바깥 일을 집에 가져가면 안 되고 어려움이 있어도 혼자 다 이걸 받아내야지. 집에다가 어려운 걸 얘기하면 안 되고.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요? 약간. 근데 좀 미국 예, 법은요, 네. 이렇게 부부가 혼자 운영을 하더라도 부부 공동 재산이에요. 꼭 집뿐만 아니라 그렇죠. 사업체도 공동 네, 재산이에요. 같이. 근데 그거를 같이 파이낸셜을 디스클로즈라는 경우에 미국 법은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한쪽한테 너무 할시하게 공유를 안 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페널티를 더 먹어서 더 많은 돈을 우와. 배우자한테 줘야 됩니다. 아니 너무 열심히 일하고 우리 가족은 내가 받는 스트레스 안 받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이제 이게 한국인은 애만 잘 키우래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한국 남자들이.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겠는데요. 이 만약에 변호사님 앞에까지 와서 얘기할 때는. 네, 그 이혼하시면서 네. 한국식으로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혼하면 모든 게 정리된다고 생각하고 오신 분들이 너무 많고요. 그러네요. 또 이게 그러네요. 또 이게 공유를 안 한 것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지만. 네. 네. 이게 특히 재정적인 거를 공유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나중에 더 큰 불이익을 받을 때 한국말로 이렇게 막 열받으셔서 이렇게 막 더 분노하고 그쵸. 너무 억울하다고 하고 더 빨리 헤어질 거를 늦게 헤어졌다고 막 흥분하시는 거 보기 아니, 때문에 네. 제 너무 얘기는 몰랐어. 사업에 너무 몰랐어. 데이 투 데이 이렇게 뭐 운영하는 거를 간섭하라는 게 아니라 그쵸. 쿼럴리에 한 번 정도나 뭐 안 그러면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여기서 좀 관심은 갖고. 네, 인컴이 어느 정도는 났는지 또 빚이 졌으면 빚이 얼마나 졌는지 이런 것들을 부부니까 제 얘기는 좀 쉐어링하고 공유하고, 살면은 예. 이 갑자기 서프라이즈하는 갭도 좀 줄어드시고 또 이혼할 때도 그렇게 너무
황당하다 그렇게 느끼지 않을 그러니까 꼭 경우가 이혼을 하지 많다는 않더라도 거죠. 그렇게 쉐어링 하신다면은 훨씬 더 이해하고 힘든 그렇죠. 부분도 함께 이해하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왜 남자분들도 정말 막 지금 가게가 힘들어서 막 빚을 져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인데 여자 막 모르고 여행 간다 그러고 막 뭐 산다 그러고 이러면 룰루랄라 하고 그러면 또 막. 답답하지만 그러니까. 또 내가 남자로서 책임질 거는 뭐 그래. 져야 되지 할 수도 있는 너라도 거고. 너라도 힘들지 말아라 뭔가.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는 또 문제가 오겠네요. 예, 네, 힘든 상황이 그러니까 오거나. 결국은 한쪽이 재정을 너무 많이 컨트롤하고 있는 경우에 나중에 다른 한쪽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소외감 또는 내지는 네, 그럴 수 있죠. 자기가 집에서 뭐 가지 같은 거밖에 안 했다. 또 어떤 아. 분들은 더 나아가서 어디도 못 가게 하고 막 자유도 구속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약간 재정적인 거 애정 문제가 좀 많은 반면에 제가 황혼기에 이혼하신 분들도 꽤 많은데 네. 그분들의 얘기는 애정관계 이런 거가 약간 없지 않아 있지만은 대부분은 재정적인 문제를 남편이 공유하지 않으면서 받았던 평생의 서름, 뭐 이렇게 분노 이런 거를 쌓이죠. 제가 보니까 언제까지 대충 참고 오시냐면은 정부에서 SSI, SSA를 받을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은퇴할 나이 되잖아요. SSA를 받을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은퇴할 나이 되잖아요. 이제는 나는 내 걸로 내가 알아서 살겠다. 뭐 이런 어떤 느낌을 네. 가지시는군요. 그때 되면. 네, 재정이 이제 독립이 안 되면 좋든 싫든 참고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고요. 황혼기 오신 분들의 상당수가 이렇게 너무 한쪽이 일방적으로 뭘 이렇게 다 재정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그래도 대화하고 이렇게 좀 평온하게 살았으면 괜찮은데 그렇죠. 이렇게 푸시하는 식으로 살면서 그거를 한국말로 이렇게 참고 살아오신 분들이 나는 이제 좀 자유롭고 싶다. 이 나이에도 내가 이렇게 잔소리 들으면서 이제 이혼을 하신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혼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네. 평소에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누고 사시면은 좀 부부 관계를 좀 잘 이렇게 그러니까요. 건설적으로 유지하는데 양쪽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한쪽의 노력만 가지고는 잘 되기. 여러분들 제가 간혹 이렇게 보면은 좀 삐딱하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뭐 이혼 조장하는 거야,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들으시는 아까 분들도 아니 뭐 말씀하셨잖아요. 있으세요. 네. 뭐 사람이 다 그쵸, 다르니까. 있겠죠. 듣는 근데 쪽에.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아까 변호사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잘 서로 쉐어링하고 하신 분들은 이혼을 안 하더라.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말씀 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그냥 쉽게 이혼해 하는 말도 튀어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죠. 뭐 우리 헤어져 이런 말도 다 잘 알고 계셔야지 이게 잘 안 튀어나오는 거고 또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 더 폭이 넓어진다라는 거. 그렇죠. 네, 그런 네, 맞습니다. 의미에서 이렇게 우리 제인종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좀 나누는데 오늘 거의 입문 단계만 조금 조금 했는데 들어갔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네요. 그러게요. 케이스가 네. 얼마나 다양합니까? 거기다 여기는 이민이랑 연결돼 있잖아요. 우리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케이스가 너무나 다양하죠. 앞으로 그렇습니다. 케이스를 조금씩 이제 뭐 다음에 모시면 이야기 나누면서 해보면 더 이해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네. 좀 드는데요. 네, 제가 네. 마지막으로 그 황혼이혼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네. 네. 그건 사회복지랑 약간 관련된 부분인데요. 결혼을 10년 이상을 유지하신 된 부분인데요. 결혼을 10년 이상을 유지하신 분들이 이혼을 했을 경우에 리타이어하는 에이지가 되시면 비록 이혼을 했더라도 먼저 배우자가 세금을 훨씬 많이 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그 SSA 타는 금액의 반을 돌아가실 때까지 타실 수가 있습니다. 재혼. 네,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결혼한 지 9년 6개월째 왔다. 그러면 제가 10년을 더 사시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 3년 뒤에 오세요. 네. 아니 법을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는 그러네요, 또 그러네요. 생활하고도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뭐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뭐 한 몇 개월만 더 참으시죠. 뭐 이렇게. 그래, 네, 중재가 그런 경우도 가능하니까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셨겠죠. 왜냐하면 법을 전혀 모르시거든요. 언제 이혼하면 무슨 혜택이 있는지 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이런 네. 것들은 좀 어느 정도 법을 알면은 조금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네요. 네. 이게 감성적으로 이게 네. 다가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자, 그런 어쨌든 도움이 필요하신 이민법과 또 이 가정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저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에 한번 문의해 보시고요. 저희 제인정 변호사님하고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시고 네. 우리가 잘 모르고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시고 네. 우리가 잘 모르고 막연하게만 아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법, 가정법 계속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뭐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그리고 저 감사합니다. 213-738-0928로 문의하면 되나요?